이렇게 여드름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깔끔한 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하시고 계시다면 여드름 흉터가 남는 지름길로 가고 계신 거예요. 그 비법 진짜 영상에서 오늘 다 풀게요. 헬로우 임보라입니다. 여러분, 제 영상 중 예전에 엄청 심했던 여드름 영상 있잖아요. 저는 그 종기성, 화농성 여드름에 완전 고생 많이 했던 거 다들 아시죠? 진짜 심했을 때는 여러분 보이세요? 정말 진짜 심각했죠. 이렇게 여드름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피부가 깔끔한 편이에요. 그 비법 진짜 영상에서 오늘 다 풀게요. 아주 싹 다 풀겠습니다. 일단 여드름으로 인한 흉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색소 침착, 두 번째는 켈로이드 혹은 파인 흉터. 색소 침착은 시간이 지나거나 이제 가벼운 시술로도 충분히 없애기 쉬운 흉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켈로이드나 파인 흉터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없어지지도 않고 시술을 받는다고 해서 100% 돌아오지 않아요. 여드름 심했을 때 어떻게 흉터 관리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흉터 관리의 가장 기본을 알려드릴 건데요. 가장 기본은 바로 여드름 관리예요, 여러분. 사실 여드름이 나는 거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흉터가 없이 잘 아물게 관리를 해주는 것이 완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하시고 계시다면 여드름 흉터가 남는 지름길로 가고 계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손으로 자주 만지는 습관, 턱을 괴는 습관. 여러분 이거 정말 안 좋아요. 손에 안 좋은 병균들이 이제 여드름 쪽으로 침투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코시국 터지고 나서 여드름이 좀 줄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바로 손을 잘 닦았기 때문이에요. 손 청결 관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가 코시국이 터지고 나서 손을 엄청 깨끗하게 닦잖아요. 손 청결이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 혼자 짜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압출기가 있어도 소독약이 있어도 혼자 짜는 건 하지 마십시오. 술에 대한 정말 전문가다 하는 게 아니시라면 최대한 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농이 차올라서 그냥 자연적으로 터지는 경우 제외하고는요. 특히 저처럼 종기성이나 화농성 여드름이 너무너무 잘 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함부로 짜다가는 커지고 깊어지고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염증이 심해지면 모낭이 손상을 받아서 이제 그게 흉터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집에서는 정말 거의 손을 잘 안 대는데요. 뭔가 좀 살짝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면봉으로 살짝 눌렀는데 엄청 심하게 커져가지고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은근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샤워할 때 트리트먼트로 헹구다가 얼굴까지 같이 어프어프 하면서 세안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샤워할 때는 세안을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오일 유분감 때문에 피부에 트러블이 더 잘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요. 평소에 똑같이 스킨케어하고 관리를 하는데 어느 날 이상하게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할 때는 저는 항상 세안은 맨 마지막에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물 세안만 하시는 분들. 피부 좋은 사람들이 물 세안 한다고 해서 나도 한번 따라해볼까? 피부 완전 지성이신 분들, 트러블 잘 나는 복합성이신 분들 물 세안만 하시면 안 됩니다. 물 세안만으로는 이 유분감을 좀 덜어내기에는 다들 아시죠? 역부족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거 은근히 아는데 안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핸드폰. 저는 핸드폰을 알코올 수압으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닦는 편이거든요. 예전에는 저도 안 닦았어요. 사실 귀찮기도 하고 별로 중요성을 못 느끼기도 하고, 근데 우리 전화 받을 때 이렇게 아예 대놓고 받기도 하고 계속 핸드폰을 수시로 만지고 나도 모르게 얼굴에 가득 될 때가 있잖아요. 키친타올에 묻혀서 핸드폰을 꼭 한 번씩 닦아주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저 믿고 이런 습관들 꼭 한번 길들여보세요. 자, 이제 제가 종기, 화농성 여드름이 났을 때 흉터 안 생기는 관리법을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종기성, 화농성 여드름의 징조를 캐치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자기 전에 어제까지만 해도 피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다음날 되니까 살짝 뭔가 붉은기가 올라오면서 누르면 좀 아파. 뭔가 속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그때 캐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캐치하고 나서 하루 정도 지나면 어떻게 올라왔는지 대중이 잡히기 시작해요. 그때 염증 주사를 맞으셔야 돼요. 다른 여드름에 비해서 화농성, 종기성은 훨씬 피부에 흉터를 남기지 않더라고요. 작은 면포성이나 좁쌀성
화농성 여드름들은 그냥 압출만 해도 금방 잘 아물고 염증 주사를 따로 맞지 않아도 괜찮은데 여러 개의 여드름들이 뭉쳐서 나는 경우는 염증 주사를 맞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짜고 싶어도 짜지지도 않고요. 이런 여드름들은 농이 알아서 터지길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모낭이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세 번째는 농이 차면 압출 시 멍케어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깊게 나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텐데요. 너무 크고 깊게 종기처럼 올라오는 여드름은요. 압출을 하면 멍이 들어요. 혹은 압출하기 전에도 만졌을 때 뭔가 약간 물풍선처럼 되게 말랑말랑하게 농이 지는데 아프고 살짝 검붉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무조건 멍들 확률이 큰 여드름들인데요. 이렇게 깊게 나면 멍이 드는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멍 케어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때 멍 크림도 항상 발라줬어요. 이게 멍 크림을 바를 때랑 안 바를 때랑 멍이 빠지는 속도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사용했던 멍 크림 중에 노블루 겔이라는 멍 크림이 있는데 이게 좀 멍도 잘 빠지고 붓기도 잘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틈틈이 멍 있는 부위에 계속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틈틈이 브라이트닝 관리 그리고 선크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색소 침착이 생기기 굉장히 쉬운 계절감 있죠. 여름 직전, 여름 직후 자외선 노출 영향을 덜 받게끔 관리를 해주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멍도 여러분 색소가 침착이 돼요. 저도 예전엔 몰랐거든요. 근데 멍도 색소 침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멍이 생기면 그 부분이 더 이상 진해지지 않도록 멍크림 관리를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고 톤감 있는 제형들을 이용해서 부분보다는 수분을 채워주시고 브라이트닝 관리도 같이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매일매일 하는 홈케어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 꼭 발라주셔야 됩니다. 얘네들이 또 자외선을 받으면 더 진해지고 그래서 선크림을 무조건 발라주셔야 돼요. 제가 트러블이 막 올라왔을 때에도 잘 썼던 공병템 그리고 어떤 제형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는 베스트템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테니까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면 조만간 영상이 올라올 겁니다. 약간의 색소 침착들은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럴 때 하기 괜찮았던 시술 중에 하나가 레이저 토닝이었어요. 레이저 토닝은 크게 피부에 자극적이지도 않았고 살짝 건조해지는 부작용이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물론 사람 피부 타입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한 그래도 3번에서 5번 정도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받으면 그 부분이 어느 순간 많이 옅어지고 평소에 관리하기가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많이 하거나 하지 않고 정말 심했을 때 해주는 편이었어요. 요즘에는 이 레이저 토닝도 뭐 듀얼 레이저 토닝, 무슨 토닝 이렇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건 너무 비싼 것보다 차라리 1회를 저렴하게 단기적으로 한 번, 두 번 딱 받고 끝내는 것보다 레이저로 색소를 분해해서 관리를 하는 시술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렴한 걸로 자주 꾸준하게 바르시는 게 심한 색소 침착들은 더 관리하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여서 너무 비싸게 하지 않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흉터 관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려드렸거든요. 이게 저도 다 시행착오가 있고 계속 하나하나씩 좋은 거를 찾아가면서 한 영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많이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그럼 안녕 여러분.